취임하자마자 강조한 게 여러분들은 더 이상 빌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 타운 매니저로 바꿔가야 될 때다. 한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시, 우리가 만든 주택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게 소멸될 때까지 쭉 가는 그러한 역할로 이제 바꾸는 이제는 양보다는 질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 GH 김세용 사장입니다.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주장했던 게 도시계획 권한을 최종 권한을 도지사한테 이양해라,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작년에 제가 12월 말에 여기 오자마자 이슈가 됐던 게 일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건인데, 이곳에 재건축이 됐건 리모델링이 됐건 재정비를 한다면 또 각각의 도시가 그대로 알아서 하고 각각의 도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해서 정리가 되면 또 다른 실수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고권은 반드시 도지사한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25개 구의 최종 도시계획 권한은 서울시장한테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최종 도시계획 권한이 경기도지사한테 있지 않죠. 각각 알아서 가는 거죠. 그러면 난개발이라든지 물론 도시 안에서는 각각이 심사숙고해서 하겠지만은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불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종합된 시각에서 배분을 해주고 균형을 맞춰준다면은 훨씬 경기도가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로서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개발권이라는 거, 그러니까 도시를 개발하는 권한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는 지방으로 이양돼야 될 시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 있는 분들의 도시나 주택에 대한 요구하고 경기도 수원에 있는 분의 주택의 요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안에서도 가평에 계시는 분들하고 분당에 계시는 분들의 요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국은 주민들의 주택이나 도시에 대한 요구는 그 지역의 지방공사가 해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뭉뚱그려 가지고 그동안 LH가 해온 개발은 수도권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이거를 지방에다 뿌린다, 이러한 식의 그 수익 구조를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못 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국가 재정이 약하니까. 그렇지만은 지방에는 그 공공의 개발을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회사에 그렇게 몰아주는 거는 계획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아시다시피 주기적으로 LH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터져 나오잖아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거는 권한이 집중되면 그런 문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또 나올 겁니다. 그 LH가 계속 비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방에 나눠줘야 될, 넘겨줘야 될 이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 보다도 지역민들을 위해서 훨씬 좋은 그런 개발을 할 거고, 또 이게 GH도 어느 시점이 되면 이 GH가 너무 커지면 그것도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또 경기도 안에서도 쪼개주고 그렇게 가는 게 제대로 된 개발이고 지방 분권의 취지에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은 건설하고 손 털고 갔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유지 관리하고 계속해서 보수해 줘야 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공사의 중요한 역할은 유지 관리에 더 치중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을 이제 우리가 전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취임하자마자 강조한 게 여러분들은 더 이상 빌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 타운 매니저로 바꿔가야 될 때다. 그러니까 매니저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시, 우리가 만든 주택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게 소멸될 때까지 쭉 가는 그러한 역할로 이제 바꾸는 그런 체질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하는 거는 이제 질의 문제다. 품질의 문제. 그동안에 GH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지방공사 가면, 사장실 가면 다 현황판 있어요. 올해 목표 몇 호.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니즈에 어긋나는 집들을 막 지어 놓는 거예요. 양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은 임대주택의 공실이 아마 뭐 몇만 호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은 부실 시공이나 아니면 위치가 안 좋은 곳에, 그런 곳에 이제 위치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니즈하고 전혀 어긋난 곳에 했지만 그 사람이 숫자로는 성공한 거예요. 내가 물량 채웠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양보다는 질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 자랑 같지만 GH는 얼마 전에 무량판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봄부터 그거를 꾸준히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조금 늦게 짓더라도 제대로 지어야 된다. 이런 거 강조하고 있고요. 주택 보급률은 서울보다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자가 소유율은 낮아요. 자가에 대한 욕심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수명이 늘고 그러면서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임대주택에 50년, 60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안 되면 그럼 나는 다음에 어떻게 하지? 결국은 내 집이 있어야지 일단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분 적립이라고 하는 소위 적금 붓듯이 내 지분을 늘려가는 자가주택을 그래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주택이 내가 5억이다. 그러면은 그 20%, 1억을 내가 목돈을 내고 그때 등기가 됩니다. 나하고 GH 지분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나머지 기간 동안 차근차근 늘려나가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좀 불안감이 덜 하겠죠. 내가 굳이 연끌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도 와서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곧 런칭하려고 하는데, 지금 1인 가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1인 가구의 전체 비율에서 머저리티가 된 게 60대입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1인 가구로 계속 가구 분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릇된 편견 중에 하나가 은퇴 이후의 세대는 젊은 세대보다 돈이 많다, 여유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책에서 빼놨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돈 없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30년 이상을 버텨야 돼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한 주택, 이 주택을 곧 내놓겠습니다. 공간 복지라는 개념을 제가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평균으로 보면 60% 정도가 아파트에 삽니다. 이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아파트 단지 안에 복지시설을 갖고 있어요. 경로당이 됐건 도서실이 됐건 체육시설이 됐건. 자, 그런데 나머지 40%, 보통 이제 다세대 다가구 단독에 사시는 분들, 이분들은 내가 경로당 버스 타고 가셔야 됩니다. 도서실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받는 혜택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40%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공간이 복지다라는 전제하에 경로당, 도서실, 그다음에 뭐 빨래방 이런 시설들을 계속 공급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SH에서도 시도했고 지금 GH에서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재정이, 공공 재정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빨리 속도를 못 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 도내 이제 지자체장들 중에 거기에 적극 공감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